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이제 로프트가 다 끝났죠. 그래서 이제 인벤터에서 이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3D CAD에서 가장 이제 모델링 할 때 많이 쓰는, 특히 솔리드 모델링 할 때 많이 쓰는 돌출, 회전, 스윕, 로프트 기본 명령 이제 4개가 끝났어요. 이 4개만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거의 웬만하면, 물론 이제 100%는 아니지만 거의 웬만하면 안 되는 모델링은 없습니다. 이 4개를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 이 조합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황이나 경우들을 이제 응용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기본 명령들은 다 끝났고, 이제 그 외에도 배웠던 게 이제 여기 코일하고 리브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안 배운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번 영상에서 이제 다룰 거는 엠보싱입니다. 엠보싱. 엠보싱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실무할 때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진 않았고, 그러면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저 엠보싱 기능이 꼭 잘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러 군데 활용이 될 수가 있고, 자격 시험에 저 엠보싱 기능이 나와요. 이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유일한 인벤터를 활용한 자격 시험이다라고 하면 매뉴팩처링 이제 1, 2급. 근데 그 중에 이제 매뉴팩처링 2급 시험에 엠보싱 기능을 써야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거에 국한해서 엠보싱을 생각하면 조금 잘못됐기는 해요. 물론 이제 꼭 그걸 할 때만 쓴다라가 아니라 이제 엠보싱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나와요.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엠보싱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엠보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엠보싱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뭐해요? 뭘 생각하나요? 휴지 같은 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제 휴지에 이제 표면에 우들두들하게 뭔가 돌기 같은 게 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이제 엠보싱이다라고 하는데, 엠보싱은 말 그대로 어떤 형체가 있으면 그 형체 표면에 돌기를 생성해주는, 내가 원하는 모양의 돌기를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우들두들한 패턴을 만들어주는 기능과는 별개예요. 패턴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되고, 그런 패턴이 있을 때 그걸 이제 돌기처럼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엠보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모델링이 돼 있는 형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상태면은 엠보싱을 못 써요. 엠보싱을 새겨줄 만한 기본적인 어떤 표면이라든가 뭐가 있어줘야죠. 입체 형상이 하나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엠보싱 작업을 하기 위한 이제 선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2D 스케치 시작. S를 누르고요. 저는 여기서 XY 평면, 그쵸? 정면에 해당하는 XY 평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 L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밑으로 수직하게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일단 크기 나중에 맞출 거니까 수직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평하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데 높이를 얘랑 똑같이 맞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맞추지 않고 그냥 수직하게만 올라오겠습니다. 수직하게 올라오고 대각으로 여기 끝을 딱 이어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줄게요.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한쪽 면이 이렇게 아래로 처진, 기울어진 이제 형태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작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보면 구속 조건에서 일치, 구속 조건을 하고, 요 기울어진 선의 가운데 보면 점이 잡히겠죠? 녹색으로 점이 잡히고 이 점을 원점하고 일치시켜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도 좀 정해줄 겁니다. 자, 치수 기입이죠. 치수하고, 자, 요 선과 요 선 사이의 거리를, 저는 한 50으로 잡을까요? 50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이제 요 선을 딱 클릭을 해서 요 선의 높이를 50으로 잡을게요. 50대 50.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하고 이 선 사이의 각도를 줄게요. 각도를 한 10도? 정도로 줄게요. 이렇게. 10도 너무 작은가? 20도 줄까? 그냥 10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돌출해 줄게요, 돌출. 자, 돌출 단축키는 이제 2죠. 2 해가지고 돌출.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프로파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선택이 되고, 지금 한쪽으로 돼 있는데 한쪽이 아니라 양쪽으로 가주겠습니다. 양쪽으로 가지고, 두께는 좀 두껍게, 한 20mm 정도 줄게요. 20mm. 자, 그리고 확인. 눌러서 이제 형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엠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뉴팩처링 2급이라는 시험을 이미 준비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엠보싱을 할 때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어떤 표면에 글씨를 새길 때 엠보싱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표면에 글씨를 새길 때 꼭 엠버싱을 써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엠버싱을 쓰지 않고도 글씨를 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표면에 글씨를 새길 때, 글씨 같은 걸, 문양 같은 걸 새길 때 돌출시키거나 음각이나 양각으로 표현을 할 때 엠버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엄밀히 따지면 엠버싱의 기능은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냐하면 그 엠버싱의 기능은 우리가 이제 돌출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일단 여기 있는 요 평면 있죠. 요 평면에서 제가 스케치를 할게요. 요거 하면서도 제가 또 한번 이제 이건 잔소리 같긴 하겠지만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은 게 여기 분명히 면이 있어요. 그럼 이 면에다 스케치를 하면 되는데 이 면에다 스케치를 하지 않고 그냥 평면을 해서 이 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거리값을 0으로 해가지고 평면을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렇게 작업하는 건 잘못됐다. 혹시라도 매니팩처링 2급 시험에서 이미 여기 평면이 있는데, 그쵸? 요 형상이 가지고 평면이 있는데, 요렇게 평면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감점됩니다. 매니팩처링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저거는 이제 이미 있는 평면을 또 만든 거니까, 작업 평면을 또 만든 거니까, 작업 평면 중복 사용이라고 해가지고, 감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모든 스케치를 할 때마다 무조건 작업 평면을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작업하시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심각해요. 그렇게 작업하면 절대 안 돼요.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으면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한번 만드는 거지, 기본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무조건 만들지 않는 게 베스트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컨트롤 Z로 취소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면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나오는 아이콘 중에 보면 스케치 작성. 그렇죠? 이렇게 끝에서 두 번째 여기 있고 얘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저기다가 이제 스케치를 해줘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매니팩처링 2급 시험에서 자꾸 글씨를 새기는 것만 하다 보니까 엠버싱은 글씨를 새기는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글씨가 아니라 어떤 프로파일을 작성해도 상관없이 새겨줍니다. 예, 무슨 얘기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매니팩처링 2급 시험이 2급 시험 준비하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딱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텍스트를 딱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화면 빈 곳 아무데나 한 군데를 클릭을 해서 글자를 놔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글자 작성으로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 요거 세팅하는 거는 저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전 기본적으로 매니팩처링 2급 기준으로 이제 요 텍스트 작성하는 것도 설명을 할게요. 매니팩처링 2급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작성되는 텍스트, 글자의 중심과 중심 위치를 정합니다. 그렇죠? 정중앙의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이제 글자의 이제 위치 정렬을 중심 자리 맞추기, 그 다음에 위아래도, 그러니까 이건 좌우죠. 위아래도 중간 자리 맞추기. 이렇게 해서 글자의 가운데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각, 요 텍스트 상대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켜져 있는 상태예요. 파랗게 돼 있기 때문에 켜져 있는 상태인데 저는 만약에 매니팩처링 2급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끄는 걸 권장을 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저걸 끄는 걸 권장을 해요. 왜냐면 저걸 켜놓으면은 좀 제어를 좀 복잡하게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 매니팩처링 2급 시험에서 이것 때문에 감점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거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 이제 그래서 일단 켜놓을게요. 켜놓고 자, 여기서 문자 높이는 이제 시험, 매니팩처링 2급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써 있습니다. 문자 높이 얼마로 해라. 그거 보고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지금 5로 할게요. 5로 하고, 글꼴은 여기서 바꿔줘요. 예, 이거는 뭐 앞에서 제가 스케치, 2D 스케치 작업 공간에서 텍스트 설명하는데 설명 한번 했을 거예요. 거기 자세한 거 거기서 보시면 돼요. 글꼴 여기서 눌러가지고, 저는 매니팩처링 2급 시험하고 똑같이 도둠으로 바꿀게요. 도둠. 도둠으로 바꾸고, 좀 인벤터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폰트를 바꿨잖아요. 바꾸고 나서 이제 글자는 여기다 쓰는데 여기다 쓰겠다고 마우스로 한번 여기를 클릭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방금 전에 분명히 제가 도둠으로 세팅했어요. 세팅했는데 바뀌었죠. 도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내가 도둠으로 바꿨잖아요. 도둠으로 바꿔요. 바꾸고 나면 내가 커서를 여기로 안 갖다 놔도 여기 커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냥 도둠으로 바꾼 상태에서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키보드로 A, B, C, D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작성하고 여기 클릭해 보시면 이게 안 바뀌죠? 도둠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작성하시면은 도둠으로 난 분명히 세팅을 했는데 토마호로 다시 바뀌었어. 이런 게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감점 당하겠죠. 예. 그러니까 클릭하지 말고 그냥 요거 바꾼 다음에 바로 작성하고 싶은 글자를 텍스트를 작성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하고 확인 하면은 여기 딱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 해상도가 높아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겉에 테두리에 자 ESC 누를게요. ESC 누르고 얘를 선택해 보면 이렇게 선들이 보여요. 선들이 녹색으로 선들이 딱 보이죠. 이 선 코너에 가면 이렇게 점, 가운데 쪽은 점이 안 잡혀요. 요 코너에 가면 또 점. 이렇게 하면 박스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이런 박스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박스가 가지고 있는 절점을 통해 가지고 최다 이 위치를 제어를 해줘야 돼. 이 위치를 제어하려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글자의 가운데 위치를 잡으려면 가운데 요 글자의 이제 좌우 가운데를 이 정점의 가운데로 딱 맞출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수직구석 조건 해가지고 자 2점 찍고 그다음에 여기서 가운데 점 찍고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는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렇게 내가 테두리로 움직이잖아요. 글자가 돌아가죠. 앞뒤가 글자의 시작이 반전돼서 그래요. 왜냐면 글자의 시작은 이 선에서 이렇게 시작인데 내가 이제 얘를 잡아서 당기면 가운데가 이제 고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앞뒤가 반전이 돼요. 반전이 되면 글자도 한 바퀴 180도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가운데를 맞췄는데 고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글자의 형태가 바뀌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 정의가 된다고 하면은 글자 형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각 프레임을 글자 상자를 사용을 하면 모든 부분을 다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앞뒤가 바뀔 수 없게. 그다음에 이제 높낮이도 세팅을 할게요. 치수 해가지고 자 여기는 원점에서부터 높이를 줄게요. 원점에서부터 자, 여기에 중앙까지의 높이를 한 20mm다 라고 난 줬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고정됐냐? 여기서 또 마찬가지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글자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요 상태에서 제가 요 치수를 줬을 때는 위치는 딱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맞았으니까 됐어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완전 정의가 안 돼요. 완전 정의가 안 된다는 거는 이 글자의 형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라든가 포지션이라든가 그런 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서리를 하나 잡아 끌면은 어떻게 돼요? 글자가 돌아가 버려요. 그렇죠? 글자가 돌아가 버린다고. 이 상태로 매니팩처링 2급 시험에서 그냥 엠보싱을 끝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매니팩처링 2급 시험에서는 저 엠보싱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엠보싱 오류 하나로 감점합니다. 엠보싱 오류 감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나 분명히 치수 주고 고정 다 했는데 왜 감점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려면 진짜 이 사각형에 대한 모든 포인트들 얘가 뭐 수직이다 뭐 이렇게 수직 조건 걸어주고 얘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그렇죠? 또 요것도 앞뒤가 또 바뀌잖아요. 이렇게 앞뒤가 못 바뀌게 얘도 요 치수를 준다든가 이런 행위를 해가지고 임의의 치수를 준다든가 해서 앞뒤를 내가 바꾸고 싶다 해도 못 바꾸게. 그렇죠? 근데 또 위아래는 또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아래 바뀌는데 글자는 바뀌는 거 없잖아요. 바뀌는 건 없는데 이것도 안 좋은 상태. 결국은 불완전 정의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 선의 길이는 이 선이랑 길이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정의를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어하는데 써야 되는 구석 조건의 요건들이 되게 복잡해져요. 글자 텍스트 상자. 그래서 저 텍스트 상자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각 영역 안에 내가 글자를 배치하고 싶어. 그때 이제 텍스트 그 사각 영역을 내가 지정하고 싶은 사각 영역과 맞추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를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실무에서. 그래서 실무에서 웬만하면 이런 사각 영역에 대한 그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 텍스트 상자를 아예 안 써요. 그래야지 텍스트를 제어하기 편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글자를 좀 편하게 쓸 때는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텍스트 작성할 때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는 거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갑자기 이제 컨트롤 Z로 갈까요? Z로 가나? 아니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이거 지우고 이 선도 점도 지워버리고 여기 투영된 것도 이거 다 지워버리면 안 돼. 원점 투영은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자, 이것도 지워버리고 투영된 거. 안 지워지나?
안 지워지네요. 요것 때문에 그런가? 요거 지워보고. 그냥 원점을 다시 투영할게요. 다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인벤터에서 자꾸 원점 투영된 게 저 원점이 이렇게 지워진다라는 게 좀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불편해요. 원점을 그냥 이 스케치를 나갑시다. 마무리하고 나가고 스케치를 날려버린 다음에 다시 할게요. 어쨌든 엠보싱 설명한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텍스트 설명을 되게 깊게 했는데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니까는 이제 그걸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다시 본론인 이제 엠보싱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면 선택하고 다시 스케치 작성.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사용을 하고 클릭을 하고 이제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그래서 제가 가장 권장드리는 건 중간중간 맞췄으면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 이건 반드시 끄세요. 눌러서 꺼주세요. 이렇게 꺼주시고 글자 높이 5로 줬죠 아까. 그 다음에 여기서 글꼴은 도둠으로 했었죠. 도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 칸 클릭할 필요 없이 그냥 A, B, C, D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 그죠? 그럼 이제 글자가 잘 나와요. 요것도 이제 인터넷에서나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금 좀 글자가 이제 미리 보기가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이 저는 미리 보기 이렇게 텍스트 여기다 작성을 하면 화면상에 미리 보기가 안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아마 얘가 이렇게 가리고 있을 거예요. 뭘 설정해야 돼요? 그런데 저 텍스트를 미리 보기를 보기 위해서 인벤트 상에 설정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초 상태거든요. 기본 상태. 인벤트의 기본 자체가 텍스트 작성할 때 미리 보기가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는데 안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대부분이 뭐냐면 이 박스로 얘를 가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미리 보기가 안 보여요. 당연하죠.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확인. 자, 얘는 이제 각도 제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각도 제어가 없어요. 각도 제어가 없고 요 가운데 점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치수해가지고 치수가 아니라 수직해가지고 이 점하고 가운데 요 점이 딱 일치한다. 그럼 글자 가운데가 딱 맞은 거고요. 그 다음에 D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거리는 뭐 20이다.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 두 개만 조건을 줬는데도 어떻게 돼요? 스케치가 완전 정의가 되죠. 왜냐면 글자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각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글자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하시고 그럼 이제 글자 각도 바꾸는 건 이제 얘를 가지고 회전 각도 땅땅땅땅 90도 간격으로밖에 못 바꿔요. 만약에 그럼 난 30도 기울이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때는 텍스트 상자를 쓰는 걸 권장할 테요. 텍스트 박스를 써가지고 아까 꺼버렸던 텍스트 상자를 써가지고 돌려주고 뭐 해줄 수 있다. 이게 좀 글자를 이제 각도를 조정을 하고 뭐 다양하게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텍스트 상자가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수평 수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간단한 상황에서는 텍스트 상자를 꺼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텍스트 상자라는 걸 쓰고 안 쓰고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나갈게요. 스케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요 표면에다가 새길 거예요. 이때 쓰는 게 뭐다? 엠보싱이다. 어떤 표면에다가 어떤 거를 새겨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엠보싱이다. 그래서 엠보싱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엠보싱을 클릭하면 이렇게 다이얼로그 박스 옛날 방식이네요. 옛날 방식의 인터페이스가 들어오고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게 뭐예요? 프로파일. 프로파일은 이제 뭘 새겨줄 거냐? 이제 글자를 선택을 하는 거죠. 글자를 선택하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이쪽 방향으로 돌출을 해.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출해주는 양은 여기서 정해줍니다. 깊이. 지금 1mm인데 1mm가 지금 뭐냐면 여기 이제 튀어나오는 건 여기서 정해줘요. 면으로부터 엠버싱. 그 다음에 요거는 면으로부터 오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번역 자체가 좀 안 좋아요. 조금 번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얘는 양각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얘는 음각이라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엠보싱. 그러니까 튀어나왔다는 걸 엠보싱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들어간 거를 오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기준으로 저렇게 어떤 문양을 새겨주는 거에서 돌출되는 거를 양각이라고 그러고요. 저렇게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음각이라고 그러죠. 양각, 음각으로 좀 번역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고 요거는 좀 특수한 경우니까 좀 이따 봐야 돼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얘는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예. 이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돌출되는 거.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튀어나가는 방향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요 반대로 돌출시킬 일은 없겠죠. 안쪽으로 돌출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이 상태가 맞는 거고. 그다음에 면의 감싸기라고 있는데 지금 면의 감싸기는 이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되죠. A, B, C, D. 그래서 지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글자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요거를 하나 더 할게요. 하나 여기다가. 자, 지금 이제 요거는 엠보싱 가지고 했습니다. 엠보싱. 자, 그래서 하나 더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요면 선택하고요. 다시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케치 들어갈게요. 그리고 텍스트 작성하고 아무데나 한 군데 찍고 자, 여기서 가운데 그 다음에 글자 상단어 꺼주고 여기서 글자 크기는 똑같이 5mm 그 다음에 글꼴은 얘는 굴림으로 할까요? 아까 위에 건 도둠으로 했으니까 굴림으로 하고 여기서 A, B, C, D 자 이렇게 하고 확인. 자, 글자는 가운데 넣을 거니까 여기 수직 I죠. I 눌러가지고 이 점과 이 점은 수직 구석 조건으로 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ESC 누른 다음에 얘는 잡아서 좀 내려가지고 요 정도에 놓을게요. D 해가지고 여기 원점에서 자 여기까지 거리는 자 30으로 놓을게요. 자 그리고 마무리. 자 아까는 이제 엠보싱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 엠보싱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따지면은 이거를 뭘로 해주면 되냐면 돌출 우리가 알고 있는 돌출 2를 해가지고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 놓고 아까 이제 요거 1mm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1mm 입력해주면 되죠. 중간으로 돼 있네. 한쪽 방향으로 해서. 이제 이거 1mm로 이렇게 입력을 해준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잘 되네? 뭐야? 돌출만 있으면 되잖아. 엠버싱은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매니팩처링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몇 명 계실 텐데, 뭐 이미 시험 보신 분들은 상관없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겠죠. 얘는 엠보싱. 얘는 돌출이에요. 그러면 시험 때 내가 돌출로 해도 되고 엠보싱으로 해도 되고 둘 다 맞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면 오케이. 둘 다 맞는 걸로 줍니다. 매뉴팩처링 2급 시험에서는 이거를 엠보싱으로 처리하든 돌출로 처리하든 둘 다 맞는 걸로 쳐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그 채점 시스템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완전한 평면에다 새겨줄 때는 이 둘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거기는 해요. 완전한 평면에다 새겼을 때는. 그런데 이제 매니팩처링 2급 시험을 보면은 이게 돌출로 했을 때와 엠보싱으로 했을 때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 근데 그 경우에도 맞는 걸로 취급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 분명히 다르거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게 엠보싱이 따로 있는 게 얘는 다른 애예요. 물론 이 상황에서 이제 엠보싱을 쓰는 거는 조금 꼭 엠보싱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조금 그렇기는 해.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이 두 개는 이제 같은 결과를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글자를 새겨줄 때 엠보싱을 쓰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글자 새길 때만 엠보싱을 쓰는겨?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요거 다 지울게요. 엠보싱부터 요거까지 쉬프트 눌러가지고 다 선택하고 델리트. 자 스케치까지 같이 확인.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자 이면을 선택하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 자 스케치 작성 눌러주고 저기서 이제 내가 뭐 슬롯으로 할까요? 슬롯 중심 대 중심 슬롯. 땅 수평하게 와서 땅 대충 그렸어요. 대충 그리고 치수도 안 줄게요. 마무리하고 여기서 엠보싱. 그래서 딱 이렇게 선택되죠. 그리고 두께 1mm 음각으로 갈까요? 자, 음각을 선택하면 여기 자, 이렇게 1mm가 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 그러니까 꼭 글자만이 아니에요. 모양을 표면에 새길 때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제 엠보싱이 꼭 글자를 새길 때 쓰는 건 아니다.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 엠보싱은 글자 새길 때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그 경우에 가장 많이 활용을 했고 항상 그 경우만 봐왔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걸 위해서 엠보싱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엠보싱이 좀 활용되면 이제 유용한 경우를 좀 더 알아보려고 해요. 옵션도 좀 더 아직 안 알아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디다가 스케치를 할 거냐?
자, S 눌러서 2D 스케치 시작을 실행을 하고, 자, 스케치 평면을, 자, 여기 보면 XZ 평면. 그쵸? XZ 평면은 여기에요. 그쵸? 요 경사의 가운데 있습니다. 경사의 가운데. 자, 평면도가 똑바로 되게 이렇게 돌려줄 거고요. 여기서 이제 글자를 텍스트 새겨줄게요. 글자를. 자, 여기서 이제 임의의 한 점, 찍고, 그 다음에, 중간 중심. 중간, 이렇게 해서, 중간, 가운데를 맞춰주고, 저는 이제 제가 늘 사용하기 편한 상태로 텍스트 상자는 꺼줄게요. 텍스트 상자 꺼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글자 높이는, 5로. 아까랑 똑같이 5로 갈게요.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으로 갈게요. 도둠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글자는 똑같이 이제 뭐 A, B, C, D 이렇게 할게요. A, B, C, D. 그랬더니 미리 보기 나왔는데 글자가 뒤집어졌죠. 이런 경우는 이제 요 텍스트 상자가 있는 경우는 이제 그냥 각도를 다 텍스트 상자에 있는 점들을 조정해가면서 각도를 조정해주면 되는데, 예, 텍스트 상자 꺼져 있는 경우는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뭘 이용하시면 되느냐? 여기 있는 회전을 이용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180도 돌아가야죠. 지금 내가 바라보는 데서 A, B, C, D가 똑바로 써지려면.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요 상태니까 180도 돌아가는 요 상태를 클릭을 해주면,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똑바로 돌아갑니다. 조금 아쉬운 건 이제 각 회전을 선택을 했을 때 미리 보기가 회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짐작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걸 누르면 어떻게 돌아가겠거니? 라고 짐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저것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몇 년이 지나도 개선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정확하게 원점 위치에다 일치하게 놓을게요. 그래서 일치 조건을 놓고요. 자, 여기 이 점을 선택을 하고 원점. 그래서 딱 이렇게 돼요. AP가 사라졌는데, AP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이 평면이 뭐예요? 이 경사면의 정중앙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은 경사면보다 형상이 돌출돼 있어요. F7을 눌러보시면 AP가 잘 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슬라이스를 한번 쳐주면 똑바로 써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위치는 완전 정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마무리하고 나올게요.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돌출을 한번 해볼까요? 돌출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 돌출을 딱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잘 되죠. 잘 되는데,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돌출만 할 거다. 지금 1mm인데 확인하면 이제 A가 좀 묻히죠. 왜냐면 이쪽에 돌출 높이가 1mm를 넘어야 되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걸 이제 엠보싱으로 처리하면 좀 더 재밌는 기능들이 있어요. 재밌는 기능들이. 그래서 엠보싱을 한번 처리해 볼게요. 엠보싱. 자, 엠보싱으로 하고 프로파일은 당연히 이 글자를 선택을 합니다. 글자를 선택하고 지금 길이가 1로 돼 있고 양각으로 돼 있어요. 이 상태는 아까랑 똑같아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그렇죠? 아까랑 똑같다 그러지만 똑같지가 않죠. 얘는 그냥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글자가 다 나와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표면에다, 엠보싱 같은 건 표면에다 생긴다 그랬잖아요. 표면에다 생기다 보니까 양각으로 돌출이면 이 표면에서부터 1mm가 돌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치하고 차이는, 스케치는 이제 여기 스케치된 평면이 요 정중앙에 한 요 정도 있을 거예요. 요 정도에 있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이 스케치 평면으로 기준으로 1mm를 요만큼 돌출해야 된다.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글자는 안 나오는 거죠. 이쪽 글자는. 돌출로 처리를 하면. 근데 엠보싱으로 처리하면 자연스럽게 이 경사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줍니다. 요게 이제 엠보싱과 돌출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돌출은 이제 스케치 평면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Z.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요. 돌출로 이 평면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다. 그렇죠? 그래서 돌출 2 해가지고,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시작이 있는데, 시작에서 보면은, 요 면을 얘를 시작을 클릭을 해주고, 요 면을 한번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엠보싱을 하면 내가 면을 선택을 안 해도, 그냥 그 면에서부터 간다. 그러니까 엠보싱은 기본적으로 항상 어떤 표면 기준으로 뭘 새겨주는 거예요. 표면에다 뭘 새겨준다. 그러니까 내가 면을 선택 안 해도 그 표면을 잡아주지만, 돌출에서는 내 이 표면에서부터 돌출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하고 돌출해줘야 된다. 그쵸?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경사면조차도
기본적으로는 엠버싱으로 처리를 하느냐, 돌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없어요.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엠버싱과 돌출의 차이를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엠버싱과 돌출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구분을 해서 못하고 있는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기능이 있으면 돌출 기능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데 왜 엠버싱이라는 기능이 왜 또 있어라는 이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때는 엠버싱을 써야겠구나라는 당위성이 생기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구분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엠버싱을 굳이 써야 되는가? 돌출 기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굳이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좀 더 재밌는 기능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ESC로 이제 종료를 하고요. 자, 이제 결국 저 경사면 기준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1mm 돌출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 경사면을 선택하는 걸로 돌출 기능으로도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 그 다음 기능은 엠버싱. 자, 뭐냐? 양각, 음각 있어요. 양각, 음각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법의 차이는 없는데, 자, 프로파일로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제 아까 설명 못했던 마지막 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저거 경사면에 쓰는 거구나. 누가 봐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선택하는 순간 사라지는 애가 있는데, 얘를 딱 선택하면 뭐가 사라지냐면 여기 깊이 값이 없어져요. 자, 얘를 선택하면 깊이 값이 있습니다. 깊이 값이 없어지는 대신 뭐가 나오냐면 테이퍼라는 게 나옵니다. 테이퍼라는 게 나오는데, 테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있냐면 이 기능이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사출 쪽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돌출 형상이 직선형 스트레이트로 이제 직각으로 올라오면 안 되고 구배각이라고 해서 약간의 틀을 분리할 수 있는 구배각을 가져줘야 된다. 그래서 그 구배각을 주기 위해서 테이프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 글자에서는 테이프각 주기 힘들어요. 왜냐면 글자가 워낙 얇기 때문에 테이프각을 되게 미세하게 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차피 그 미세하게 주는 거 눈으로 봐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얘가 선택됐잖아요. 그러면 깊이는 왜 못 정하느냐? 요거 이제 한번 해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돼 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눌러보면 여기만 파지고 여기 안 파집니다. 자, 지금 뭐냐면 우리가 스케치된 게 요 가운데잖아요. 가운데 치고 너무 낮게 그려졌다. 요 정도에서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줘야 되나? 요 가운데잖아요. 어쨌든 스케치된 평면 요 가운데잖아요. 가운데니까 이쪽 방향만으로 작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파지는 쪽만. 그렇죠? 여기는 자동적으로 돌출이 아니라 파지는 걸로 음각으로 처리를 해요. 음각, 양각은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프로파일이 형상에 묻혀 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음각으로 처리를 해주고, 그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자, 엠버싱 이거 더블 클릭을 해서 반대로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CD만 나오죠. 양각만.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스케치, 그렇죠? 스케치면에서 이 아래쪽 방향으로만 작업을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양각으로 돌출되는 애들만 된다. 근데 요게 정말 재밌는 거는 요거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자, 이 조건을 양쪽으로 놓으면 음각과 양각을 동시에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많이 쓰여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플라스틱 이제 형상을 만들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경사면에 같은 면을 기준으로 한쪽은 파고 한쪽은 빼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글자 가지고 잘 안 하고 거의 대부분 이런 슬롯 형상이 많습니다. 슬롯 형상. 이런 형상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스케치를 좀 수정해서 처리를 하면은 잠시만요. 이제 요거는 엠버싱을 제가 지울게요. 델리트 지우고 스케치까지 같이 지울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아까랑 똑같이 S 해가지고 자 XZ 평면 선택을 하고 이제 실제로 플라스틱 형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슬롯에서 중심점 기준으로 해서 원점에 중심을 놓고 이렇게 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슬롯. 지금 보면 슬롯이 보면 스케치된 게 이쪽이 안 보이잖아요. 이쪽이 묻힌 거고 뭐예요? 이쪽은 안 묻힌 거예요. 치수는 지금 안 줄게요. 그리고 나서 뭘 해주느냐? 엠보싱을 해주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얘를 경사로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대칭 양쪽으로 놓으면 확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상이 있어요. 이런 형상 만들 때 이 엠보싱 기능이 너무 편합니다. 경사면에서. 이거 돌출로 못 만들어요. 이게 돌출로 만들 수 있어요. 돌출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컨트롤 Z로 엠보싱 취소할게요. 돌출로도 돼요,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돌출로 안 돼서 저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기서 이제 이 돌출로 했어요. 자, 요거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밑으로 가야 되잖아, 밑으로. 밑으로까지 돌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이제 반대로 바꿔주고 어디까지냐? 다음까지. 여기서 다음 면이 나오면 끝나.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쪽만 된 거죠, 이쪽만. 요쪽만 모델링이 됐어요.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주느냐면, 이제 반대로 돌출로 바꿔주고,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형상이 겹치니까 이제 됐는데, 요거를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고 돌출이 아니라, 절단으로 하고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간 다음에 뭐 해주냐면, 관통. 다 뚫어라. 이렇게 2번. 그래서 2번에 나눠서 작업하면 작업됩니다. 돌출로. 그러니까 돌출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닌데, 저런 경사면에서 엠보싱을 사용하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거기 있는 옵션 조정만 가지고 한 번에 편하게 끝난다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평평한 평면상에서의 어떤 작업을 가지고 우리가 엠보싱을 생각을 하면 이 엠보싱이라는 기능이 저게 꼭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돌출로 다 커버가 되잖아요.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돌출로 커버가 안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엠보싱이라는 게 꼭 있어야 돼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뭐 경사를 가지고 있던 경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수직 수평으로 돼 있던 평평한 평면에서 엠보싱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게 평평한 평면에서 엠보싱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엠보싱은 대체 왜 있는 거야? 라고 본다면 얘는 평면하고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라 곡면 상황에서 봐야 합니다. 엠보싱이라는 건.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트롤 N 새 작업창 띄우겠죠. 스탠다드 IPT 작성을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S 2D 스케치 시작. 여기 이번에는 XZ 평면을 선택을 할게요. XZ 평면을 선택하고 자,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C 중심 지름원이죠. 자, 중심점은 원점을 찍고요. 자, 이거는 50 지름은 50으로 놓고 자, 마무리. 자, 이 상태에서 돌출 2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출은 양쪽 대칭으로 해줄 거고요. 자, 이 두께는 40. 40은 너무 크다. 20 정도로 할게요. 20 정도. 아까랑 똑같이 확인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기둥입니다. 자, 원기둥.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글자를 하나 쓸 건데, 이게 원통 표면이다 보니까 이제 글자를 쓸 수가 없죠. 원통 표면에 글자를 어떻게 써요?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정면에서 딱 봤을 때 A, B, C, D가 보이게 글자를 새겨주려고 해요. 정면에서 딱 봤을 때. 정면도 딱 눌러서 봤을 때 여기서 A, B, C, D. 전 그렇게 새기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글자 새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B, C, D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평면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요런 상황 이제 매뉴팩처링 2급에 많이 나거든요. 원기둥 형상이 있고 그 원기둥 형상에다가 이제 그 한국 ATC 센터 그 로고를 박는데, 엠보싱으로 새기는데 그때 많이 나오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매뉴팩처링 2급 겪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이때 좀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학원 강사님들이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평평하게 쓸 수가 없으니까 뭘 하냐면 면을 만듭니다. 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죠. 평면에서 자, 이 원통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한 평면 하나 정해주는 거예요. 평행한 평면 원점을 확장을 해서 요렇게 그렇죠? XY 평면 이래 정면에서 보이니까 딱 해주면 어떻게 해요? 요 4분점이 있는데 원통 표면 4분점이 있는데 요 평면이 위치하고 정면하고 평행한 평면이 만들어서 얘를 선택해서 스케치로 들어가서 글자를 작성을 한다. 요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요렇게 해주시는 강사님들이 한쪽 부류가 계시고, 어떤 강사님은 그냥 얘랑 평행한 게 아니라 정면에서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평면을 하고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얘를 원통 바깥으로 이렇게 쭉 잡아 당겨요. 대충
아무렇게나 원통보다 많이 나오게. 그래놓고 그냥 확인을 눌러서 이면을 가지고 엠보싱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계속 인벤트 지금 초반부터 설명하면서, 그리고 오늘도 얘기했죠. 오늘도 앞쪽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면을 만들 필요 없는데 만드는 건 정말 잘못이에요. 아니, 저건 만들 필요가 없는 거거든. 왜냐면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건 평행한 평면이 어디 있냐면, 얘 원본 XY에서 따가지고 왔잖아. XY가 있는데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XY는 원통 안에 있지 않냐.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투영을 해서 가야지. 안쪽에서 하는 거. 근데 인벤터 시스템이 저 엠보싱을 사용을 했던 저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벤터 시스템 자체가. 애당초 소프트웨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만든다라는 거는 강사님들이 지금 인벤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 본인도 좀 인벤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무식한 작업 방법을 택하는구나.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꾸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걸 하나 만들었다는 건 용량을 하나 추가시켰다는 거고, 지금 작업 자체를 점점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강사님들이. 저런 애들이 회사로 들어오고, 회사에선 저런 애들이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점점 일하기 힘들어지는 거야. 실제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이 작업평면 만드는 거, 제 밑에 직원들 받으면 그 습관 잘못돼 있어가지고 저거 빼느라 되게 고생해요. 야, 작업평면 만들 필요 없잖아. 이거 왜 만들었어? 이거를 지적을 제가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던데요. 야, 회사 들어와서 네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거는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어야지.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원 강사님들 되게 잘못된 게, 무조건 작업평면을 어떻게든 만들어요. 눈에 안 보이면.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찾아낼 수 있게 해야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 매니팩처링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할 건 그거예요. 선생님, 이거를 만들고 여기다 글자를 작성을 한 다음에 엠버싱을 하게 되면 CAT 2급에서 CAT 2급이래. 매니팩처링 2급에서 감점입니까? 아니요. 감점하지 않습니다. 이거 저도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매니팩처링 2급 시험에서는 엠보싱 스케치를, 요 공면을 위해서, 공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얘를 만든 거는, 이건 인정을 합니다. 왜 이걸 인정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죄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를 매니팩처링 2급 시험 운영하는 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점을 해버리면 감점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야. 왜? 대부분의 강사들이 다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국생산성본 보던 아니면 한국 ATC센터든 대부분의 민간 자격 시험 기관들은 웬만하면 학생들을 좀 합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채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거를 허용을 해준다. 근데 이게 직업적으로 생각을 하든 업무의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든, 이거는 감점을 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잘못이에요. 왜냐면 이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원통 표면에다 글자를 새긴다고 평면을 하나 추가해서 만드는 그런 진짜 무식한 짓은 하지 마세요. 저거는 저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벤트를 쓸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가르치는 강사들은 인벤터를 가르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걸 저러지는 마셔라.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죠. 정면에 해당하는 평면이 뭐예요? 여기서 XY 평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 작성을 하면 돼요. 자, 그래 놓고 글자를 쓸게요. 글자를 여기서 스케치를 그러니까 텍스트를 해야 되니까 텍스트하고, 자, 빈곳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자, 여기서 가운데 맞출게요. 가운데. 자, 여기서 글상자는 없애겠습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글자 높이는 똑같이 5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도둠으로 하는 건 어차피 이쪽 자격 시험이, 매니팩처링 2급이 도둠 기준이니까. 저 글꼴도 저는 시험 때마다 좀 그때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학생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좀 더 시험 지문을 좀 잘 읽고. 근데 맨날 도둠이에요. 바꾼 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 학생들이 저 부분을 외워서 작업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내가 바꾸면 학생들이 많이 틀리겠느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자격시험 운영 기간이. 그러니까 그러면 틀리지 않게 그냥 매번 같은 걸로 내줘야지. 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CAT 2급. 한국센서스본부가 하고 있는 CAT 2급도 뭐예요? 맨날 레이어의 형식이 똑같아요. 왜? 대부분 학생들이 레이어 형식을 외워서 하죠. 제가 CAT 2급 시험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매번 레이어 설정을 바꾸겠어요. 그만큼 시험에 집중하고 제대로 할 줄 아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단순 암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측정 못하는 거는 국내 민간 자격시험에서의 아쉬움이죠. 아쉬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A, B, C, D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C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일치 조건에서 이제 이 점이 여기 있는 원점과 일치한다. 글자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F7 눌러보면 이 안쪽에 있어요. 평면 자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원의 정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게 F7 그래픽 슬라이스가 안에 단면을 치지 않은 상태에선 형상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마무리. 자,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다 했다. 안쪽에다 했으면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엠보싱을 해볼게요. 엠보싱에서 자, 여기서 글자 프로파일로 글자를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이건 1mm, 깊이는 1mm의 양각이에요, 양각.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저거 돌출로 안 되나요? 자, 컨트롤 Z. 자, 돌출이 있죠. 2 해가지고, 자, 여기 하면 글자 선택되죠? 네. 돌출됩니다. 되는데, 지금 보면은 뭐예요? 원 표면에 맞춰 돌출되는 게 아니죠. 한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돌출해라. 그리고 거리 값을 요 표면에서부터 몇 미리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떼고 있어요? 거리 값을, 내가 이렇게 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가 돌출돼서 나오는데, 위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원 표면에 따라서 이렇게 휘어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되네. 요렇게 돌출이 된다. 그러면 아까 엠보싱하고, 얘하고의 차이는, 곡면에서 차이는 이거냐?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도 돌출도 똑같이 이 곡면에 맞춰서 돌출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까 보여드렸어요. 시작 여기 클릭을 하시고, 요 표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표면으로부터 여기다가 1mm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렇죠. 곡면을 따라서 스트레이트로 돌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돌출할게요. 확인. 돌출로 돌출했어요. 돌출로 돌출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케치 2번은 제가 공용으로 쓸게요. 스케치 공유. 해가지고 공용 스케치로 빼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솔리드 1, 여기 솔리드 본체를 확장을 하셔서 솔리드 1을 오른쪽 클릭, 가시성을 꺼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비교 작업 들어갑니다. 무슨 비교 작업을 들어갈 거냐? 엠보싱과 돌출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해줄 거냐? 다시 한번, 요 원통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돌출 1도 확장을 하시고 스케치를 오른쪽 클릭, 스케치 공유. 이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공유할 거예요. 왜냐면 같은 걸로 할 거니까. 자, 이거 가지고 돌출 2 해서, 자, 요거 잡고, 프로파일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리 값은 양쪽으로 20. 자, 얘는 여기 지금 불이 합쳐지는 것 같습니다. 접합으로 돼 있는데 접합으로 되면 안 되고 새 솔리드로 가야 됩니다. 솔리드. 새로운 솔리드. 기존의 솔리드랑 합쳐지면 안 돼요. 비교할 거니까. 새 솔리드로 해서, 자, 여기. 자, 그 다음에 요 스케치 1은 선택하고 Alt V 눌러서 가시성 잠깐 꺼줄게요. 방해되니까. 자, 그리고 스케치 2는 켜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번엔 엠보싱으로. 자, 스케치는 얘를 선택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1mm 양각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솔리드 제가 1을 켜볼게요. 1을 가시성을 Alt V. 켜볼게요. Alt V. 자, 이렇게. 켜보면 지금 솔리드 1. 지금 보면 약간 미세한 차이가 보이죠? 미세한 차이가. 지금 엠보싱과 약간 이 공유를 따라가는데 미세한 차이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엠보싱과 이 돌출의 차이는 뭐냐? 엠보싱과 돌출의 차이는 뭐냐면 두께를 지금 적용하는 방식 자체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솔리드 2 눌러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좀 더 좀 두껍죠. 이게 이제 이 안쪽 게 솔리드 1일 거거든요. 솔리드 1을 제가 선택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두께의 차이가 난다. 라는 게 보여주는데, 그럼 저 두께의 차이는 어디서 발현이 되는 거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자, 이거죠. 이게 원의 표면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의 표면. 그러면 돌출은 원의 표면에서, 그러니까 요 포인트,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게 이제 끝나는 데가 요 포인트잖아요. 요 포인트에서 이 거리가 1이에요. 이 거리가 1이고, 엠보싱은 뭐냐면, 여기서 직각거리가 1이에요. 원 표면의 직각거리가 1이에요. 두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균등하게 적용됩니다. 근데 이게 돌출로 한 거는 원 표면에서 이 두께가 균등하지 않아요. 왜? 얘는 이 대각거리가 1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두께상으로는 얇아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발생하죠. 실제로 원 표면에 그 두께를 균등하게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엠보싱과 돌출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아, 나는 그냥 직각으로 1mm 할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공면에서 요렇게 1mm를 줘가지고 이 두께가 달라지게 모델링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면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엠보싱이다. 공면에다 어떤 형태를 새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돌출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엠보싱을 한다. 예전에 이제 제가 주변에 이제 다른 데서 솔리드웍스 좀 학원 강사할 텐데 제 보조 강사분이 있어요.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나이가 많고 이분이 보조 강사로 들어온 게 실무 경력이 많다고 들어왔어요. 설계 실무 경력이 좀 많다고 해서 들어왔었는데 조금 많이 안타까웠던 거는 그분이 실무 경력이 많은데 설계를 잘 못해요. 소프트웨어도 잘 못 다루고. 근데 그분이 이제 요 글자 새기는 일을 개인적으로 이제 학원 강사하면서 이제 외주로 받았나 봐요. 받았는데 자기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저한테 막 질문을 하는데 그분이 글자 새겨놓은 걸 보니까는 돌출로 새겼더라고요. 돌출.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제가 저런 거는 저 엠보싱 표면에 감쌀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 이제 저런 어떤 곡면 표면에다가 이제 생길 때는 우리가 돌출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제 엠보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가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런 게 다르구나. 근데 이제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엠보싱을 이제 논할 수 있는 거냐?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엠보싱을 논할 거는 아니에요. 자, 일단은 솔리드 1은 다시 꺼줄게요. 가시성. 자, 이제 그러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저 곡면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두께 값을 정확하게 맞춘 거, 곡면 표면으로부터 균일한 두께를 가지는 걸 맞춘 거는 얘는 맞는데 지금 얘의 문제는 뭐냐면 이 글자는 찌그러진 글자입니다. 찌그러진 글자. 왜냐면 이제 글자 스케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지금 글자 스케치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글자가 똑바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페트병 같은 원에다가 비닐로 글자 새겨져 있는 거를 이렇게 뚝 페트병에 말아버리잖아요. 그럼 글자가 이렇게 똑바로 보일까요? 아니죠. 곡면 따라서 글자가 이렇게 쭉 휘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글자가 약간 왜곡이 가요. 근데 그게 왜곡이 간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된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정면에서 똑바로 보인다라는 건 글자 자체가 왜곡이 갔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점점 길어져요. D자로 가면 갈수록. 왜냐면 정면에서 봤을 땐 똑바로 보이는데 곡면을 따라갔을 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D자가 좌우폭이 더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길어져요. 이거는 잘못했더라. 글자에 왜곡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면에다가 어떤 문양을 새길 때는 왜곡 없이 새깁니다. 왜곡 없이. 그래서 실제로 뭐 페트병에다가 글자 새긴 종이를 이렇게 감아서 말아가지고 이렇게 딱 놓듯이 그렇게 글자를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 글자가 똑바로 새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잘못 새겨진 거예요. 왜곡이 가게 새겨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근데 그것도 엠보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솔리드 2도 Alt V로 가시성을 꺼줄 거고요. 자, 여기서 위에서 바라보고, 위에서 굳이 바라볼 필요 없구나. 홈 버튼 누르고, 자, S. 예. 그 다음에 요 위에 평면, X, Z 평면 선택하고, 이거 선택할 필요 없구나. 컨트롤 Z. 자, 죄송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있는 스케치 다시 보이게 하면 되죠. 스케치 1, 오른쪽 클릭, 가시성. 가시성 해주고, 다시 보이게 하고, 이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죠. 2 해서, 자,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칭으로 20 맞고, 새 솔리드 맞고, 솔리드 새로 만들 거예요. 확인. 마찬가지로, 기존의 솔리드랑 합쳐지지 않게 솔리드 3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쵸? 새 솔리드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태로 다시 이제 얘는 지저분하니까 오른쪽 클릭, 가시성. 꺼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엠보싱 해줄게요. 자, 엠보싱이 2가 아니죠. 단축키가 없죠, 엠보싱은. 엠보싱 클릭. 자,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이제 선택하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이제 여기에 맞게 새겨주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옵션이 하나 있어요. 면에 감싸기. 그쵸. 면에 감싼다. 이 면에 감싼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곡면에 내가 어떤 프린트된 종이를 딱 붙여가지고 싹 그 곡면 따라서 말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면에 감싸기. 얘를 체크해줘요. 얘를 체크해주면 면을 선택하라 그래요. 어느 면? 이 면에다. 이 면에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열어놓고 그냥 확인을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확인을 누르면 선생님 안 돼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확인을 딱 누르면 글자가 없어요. 근데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글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뒤에 있어요. 글자가 뒤에 새겨지네. 자,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저 면에 감싸기를 할 때는 앞에다 면을 만들어주면 편해요. 그러면 저 뒤에 생기는 일이 발생을 안 해요. 앞에 면이 있으면 면에서 면 뒤쪽에 있는 형상으로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요 ABCD 그려져 있는 면이 어느 면이에요? XY 면이잖아요. 면의 기본이 뒤쪽에 있는 면으로 가요. 이 면의 뒤쪽에 있는 면으로 가요. 이 면도 앞뒤가 있습니다. 면의 앞이 여기고 면의 뒤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ABCD가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면의 앞이 이쪽이라면 ABCD가 A, B 이렇게 써야겠죠. C, D 이렇게 새겨질 거예요. 글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새겨졌다는 거 보면 이 면에 노말 방향.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면 얘기할 때 노말 방향이라고 그래요. 노말 방향이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면의 뒤쪽이구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면의 뒤쪽으로 가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면의 색입니다. 그러면은 면 감싸기 못 쓰네요. 이 상태면 그러려면 앞에다가 평면 하나 만들어주는 게 아까 굳이 그건 잘못입니다라고 했던 그 방식을 쓰는 게 맞네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벤터를 모르는 거예요. 인벤터의 엠보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면 가지고 이 앞에서 깨줄 수 있어요. 있는데 대신 옵션을 조절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 엠보싱 다시 더블 클릭해볼게요. 엠보싱 더블 클릭해보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면에 감싸기를 해주면은 면을 선택하고 나면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요 X 표시예요. 노랗게 X 표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얘가 있는 요 뒤쪽 면에 새겨집니다. 그럼 뭘 해주면 되냐면 바꿔주면 돼요. 앞에 와서 면의 방향을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그 노란색이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고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가죠.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일단 얘만 가지고 볼게요. 자, 내가 정면을 눌러주고요. 지금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ABCD 이 스케치랑 비교를 해보면 안 맞죠? 안 맞아요. 왜? 곡면을 따라서 글자가 휘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게 휘어진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죠. 글자가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곡면을 따라간다 그러면 글자는 우리가 봤을 때 정면에서 딱 바라봤을 때 휘어져서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 있대요. 이게 올바르게 새겨진 거예요. 이렇게 새겨져야 이렇게 원통 측면에서 딱 봤을 때 글자가 왜곡 없이 정확하게 됐다. 라는 게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에서 바라보면 아까랑 또 차이점이 보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곡면을 따라서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각 곡면 상태에 따라서 그 곡면에 직각으로 돌출해줘. 돌출 자체도 완전히 직각으로. 두께만 직각으로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니라 돌출 자체도 아예 직각으로 적용된다. 자, 이거를 이제 솔리드. 자, 얘는 가시성 끄고 글자는 가시성을 끄고
솔리드 2번을 가시성을 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왜곡이 안 가서 좀 더 길게 뻗어나와 있죠. 얘는 왜곡이 가기 때문에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왜곡이 안 가기 때문에 얘는 왜곡이 가고 이쪽이 길게 뻗어버린다. 그리고 얘는 스트레이트로 돌출이 되는데 그렇죠? 얘는 면에 직각으로 돌출이 된다. 물론 두께는 똑같다. 그렇죠? 아까 얘처럼 솔리드 1처럼 그렇죠? 솔리드 1처럼 두께가 차이가 나진 않아요. 솔리드 1은 지금 이렇게 두께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두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두께의 반영, 1mm라는 두께의 반영은 원 표면을 기준으로 1mm의 두께를 반영하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돌출해주는 방향성 자체는 다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곡면 표면에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곡면에 감싸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곡면에 감싸기를, 면에 감싸기를 해줘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엠보싱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매뉴팩처링 2급에서는 이렇게 모델링을 하든 직각의 형태로 저렇게 그냥 이렇게 왜곡이 간 형태로 글자를 새기든 엠보싱을 써서 심지어는 엠보싱을 안 쓰고도 저렇게 하면 저 돌출로 처리를 해도 이것조차도 다 맞는 걸로 이 세 개를 다 맞는 걸로 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매뉴팩처링 2급 시험에서. 저게 어떻게 같은 거야? 저건 엄연히 다른 건데. 그래서 하다못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런 상황에선 제대로 엠보싱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엠보싱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면에 감싸기까지 제대로 활용을 해서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 인터페이스에 있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 특성 하나.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으니까 추가적으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원통에 관련된 건데, 원통에 이제 매뉴팩처링 2급 시험에 보면 원통 표면이 이렇게, 원통 속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면 기구 구조, 그 하우징 같은 것들을 많이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컨트롤 N, 새로. 자, 스탠더드 IPT하고 작성. 자, 그 다음에, 여기서, S. 한 다음에, X, Z 평면. 선택하고 평면도를 똑바로 되게, 이렇게 하고, 자, 컨트롤 쉬프트 C 해서, 자, 원점 찍고요. 자, 요거는, 아까랑 똑같이 50도.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요 상태에서 원점 다시 찍고, 여기서는 80. 50, 80짜리, 요렇게 하고, 돌출 2로, 여기 바깥 테두리를 선택을 해서, 자, 요거를, 양쪽 대칭으로, 두께를 20으로, 자,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링을 만들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정면에서 볼 때 글자가 보이게 글자를 새길 겁니다. 그러면 S 해가지고, 평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디 있어요? 정면에 해당하는 평면, 여기서 보면 XY 평면 있죠.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텍스트, 클릭하고, 자, 가운데, 자, 글자 상자는 없앨 겁니다. 없애고, 글자 높이는 5로,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으로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A, B, C, D 해줄게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일치 조건에서 이 글자의 가운데 점이 원점에 일치하게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엠보싱. 자, 글자 선택하고요. 자, 1mm. 일단 면에 감싸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냥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죠. 저 뒤에 있나? 뒤에도 없죠.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안쪽 구멍에 있으면 가장 가까운 면으로 가기 때문에 안쪽 구멍에 새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그러면 바깥에 평면을 만들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엠보싱에서 뭐 어차피 이 상태면 우리 뭐 해줘야 돼? 곡면에 맞춰서 새겨줘야 되니까 면에 감싸기를 해줘야 되고 이때 면을 어느 면? 이 면을 선택합니다. 이 면 선택하고 그냥 확인 누르면 안 되겠죠? 왜?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어. 엑스패시가 있어요. 노란색 엑스패시가. 그럼 어디? 요 뒷면에 새겨지겠구나라는 건 알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여기서
더블 클릭, 자, 면의 감싸기를 하고, 어떻게 면은 이면을 선택하고, 방향은 반대로 바꿔주면, 어디로 왔다, 동그라미가, 아예 엑스패시, 노란색 엑스패시가 여기로 왔다. 그러면, 이면에 새겨지겠구나. 라는 걸 다 예측할 수 있다. 이 상태로 뭘 해주면 돼요?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새겨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내가 엠보싱이라는 기능의 특징만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단순화해서 지금 학원 강사님들 엠보싱의 기능을 가르치고 있어요. 더욱이나 이제 시험기에서 엠보싱이 나오니까 그나마 엠보싱 기능을 다루고 있지. 아마 시험에서 엠보싱 기능이 안 나오면 아예 다룰 생각도 안 하고 있을걸요. 그럴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엠보싱이라는 건 저런 부분에 필요하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엠보싱에 대한 내용은 이게 단 것 같아요. 단 것 같고,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 엠보싱을 쓰는 경우는 제가 이제 매뉴팩처링 2급 시험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그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무적으로 저는 엠보싱이라는 걸 저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아예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주물 형상 같은 거, 예를 들면 주물 제품 같은 거 보시면 회사에서 생산하는 주물 제품들은 거의 그 주물 표면에 회사 로고들이 새겨져요. 로고랑 회사 명칭이랑 그런 게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이 엠보싱을 씁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주물 설계, 주물품을 많이 설계하는 회사들에서는 엠보싱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이제 크게 쓸 일은 없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엠보싱 기능에 대해서 인벤터의 엠보싱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